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방송을 내보내죠. 이제 금요일과 월요일날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7번까지는 한 주에 한 번씩 방송하다가 이제부터는 한 주에 2번 정도씩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제가 되도록이면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자리를 내 발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 잡는 것도 힘들고 기존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불안에 좀 떨고 그러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새로운 자리를 만들 것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끝까지 듣고 자리를 잘 만들고 또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아마 들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위로 어머니는 80대, 그리고 자녀들은 20대, 30대, 옆으로 그 다음에 형제들이 오남일녀 장남이다 보니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25년 동안 6천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지혜와 통찰을 닦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가 수업료 많이 주고 배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좀 신중하게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견고해지고 자리가 멋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내 자리를 내 발로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떠나라. 떠나야 새로운 세계에서 뭔가 직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4대 성인, 예수, 석가, 마호멧, 공자 다 떠났잖아요. 고향에서 떠나서 길에서 자기 세계를 만들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 가르침을 전달했잖아요. 그런 떠남, 자기 세계를 떠나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거. 왜 떠나면은 자리가 만들어집니까? 절실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판에서 새 얼굴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남의 눈치를 안 보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일을. 자, 재벌들도, 재벌 창업주들 보면 10대 거의 다 지방에서 서울 올라가서 만든 사람들입니다. 대통령 12명도 전부 다 지방 출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가서 새로운 포부를 가지고 새로운 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보세요. 얼마나 그 강원도 통천에서 서울로 또는 뭐 인천으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 아버지는 최고의 농부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 농경시대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는 신문에서 그 계몽하는 이야기를 듣고 신문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열망을 가지고 서울로 가출을 거듭했던 것이죠. 가출을 4번째 했을 때는 자기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소판돈, 지금으로 말하면은 거액이죠, 거액. 아주 배포도 크죠, 담대하죠. 그 당시에는 가출하면 뭐 호적을 파내느니 가출하면 싸가지 없고 참 그 인생이 볼 것 없다느니 이런 소문이 났는데 그 부모까지도 욕먹이는 그런 길이었는데도 과감하게 가출을 그것도 4번씩이나 해서 소판돈을 가지고 와서 서울에서 부기학원에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또 역시 아버지가 와서 잡아가려고 하는데 저는 못 갑니다. 죽으면 죽었지 농사는 못 짓고 여기서 제가 할 테니까 아버지 그냥 돌아가십시오 해서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게 되는데 그 가출 의지, 그가 새로운 세계에서 뭔가 정착하고 성공하려는 의지, 그걸 꺾지 못하고 아버지도 돌아가기 전에 자식을 부둥켜 안고 그 부자가 엉엉 울었다고 하죠. 이 인생에서 3번밖에 울 수 없다는 사나이들의 울음 얼마나 통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이 환영하고자 하는 새판에서 뭔가 새로운 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게 절실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 최고의 재벌이 되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떠나면 마음을 새로 먹고 새로운 판을 짜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멋진 자리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어찌 보면 몇십만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홀로 서야 됩니다. 자기 밥벌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밥벌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준비를 하고 어디에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자기가 서비스를 주면은 저쪽에서 몸값을 지불할 그런 전문 지식이 있거나 정신노동하거나 육체노동하거나 감정노동하거나 뭔가를 지불을 하고 주고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역시 고향을 떠나서 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 타관에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서러움도 당하면서 자기 경쟁력을 길러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출세한 겁니다. 왜 그렇게 북한에서 넘어온 이 실향민들이 그 북청 물량수로 대표되는 그 열악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성공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떠나서 새로운 지역에서 밥벌이를 하려는 절실한 의지를 내세웠기 때문이죠. 그들은 닥치는 대로 이랬잖아요. 그러나 처음에 자리 잡은 곳이 너무 시원찮으면, 처음에 사양산업이나 안 좋은 직업을 잡으면 그것을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역시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자격증을 딴다든가 학원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직업을 이것저것 경험해 본다든가, 그게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반복해서 뭔가 배우고 시행착오를 겪으면 다시 그 실패에서 배우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지금 그 김우중 씨가 살아계시죠. 아마 30, 40대들은 잘 알 텐데 대우가 한때 대한민국 2대 그룹이었잖아요. 두 번째 그룹이었는데 IMF 때 1998년에 해체가 되죠. 그런데 지금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베트남에서 청년 인재를 모아가지고 그 청년 인재 사업단이라 해서 청년들에게 개척 정신을, 창업 정신을, 전문 지식을, 경영 능력을 배양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까지 가서 80대가, 아까 예를 들었던 정주영 씨는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김우중 씨는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동시대에 같은 작업을 같은 어떤 그 기업가로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그런 의미 있는 작업을 한다고 해요. 나라의 그 회사가 망함으로써 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나라에 부담을 주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그 부채의식을, 개인적으로 실패한 어떤 그 처절한 마음을 다시 일어서서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80대도 뭔가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더운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20대가 30대가 뭐가 무섭습니까? 그가 말하지 않았어요? 세계는 높고 할 일은 많다. 역시 기업가답게 입으로만 그치지 않고 발로만 그치지 않고 뭔가 실행을 하잖아요. 발로 정말 뛰어서 또 머리를 써서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그 실패 경험과 성공 경험을 곁들여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것이죠. 물론 평가가 엇갈릴 수 있지만 그렇게 끝까지 뭔가 기여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홀로 서는 데는 시간이 언제든 가능하다. 홀로 서는데 늦는 때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 김우중 전 회장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내 발로 내 자리를 만들려면 또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얘기지만 선택과 책임입니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 경영할 때 그것도 필요하죠. 때로는 선택한다는 건 포기한다는 것이죠. 선택과 포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인생은 선택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최강권 선택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직업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학원하면서 보면은 그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무슨 책을 선택해 주냐고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어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선택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 책 한 권 잘못 선택한다고 인생에 지장이 있습니까? 밥 한 그릇 잘못 먹는다고 뭐 지장이 있어요? 아무거나 시켜서 먹고 아무 책이나 골라서 이렇게 읽어보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선별안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직업도 배우자도 자녀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를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냐? 배우자 골라서 자녀를 낳기로 계획해가지고
그러면 나오면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로 비싸고 어려운 쇼핑이 자녀 낳는 거라고 하죠. 배우자도 그렇고요. 배우자는 이혼하면 바뀌기라도 하지만 자녀는 바뀌지도 않잖아요. 평생 책임져야 하잖아요. 애프터 서비스도 해야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죽은 다음에 자기한테 아주 욕을 둘러 써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어쩌다. 요새도 지금 뭐 조국 후보 보면은 자녀 때문에 참 시끄럽잖아요, 이게. 그만큼 자녀는 선택과 책임지는 영역에서 참 끝까지 어찌 보면 보람도 주고 부담도 주는데 자기 인생에서 선택해야 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라면 2가지 나왔습니다. 지금 슈퍼에 가보면, 마트에 가보면 몇 시까지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통닭이 있는가도 몰랐습니다. 제 자녀들 2아들 중학교 때부터 아마 지금까지 일주일에 통닭 1마리씩 먹을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선택의 여지가 넓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잘못 선택해도 어찌 보면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죠. 그러나 자기 인생은 잘 선택해야 하잖아요. 자기 배우자는 잘 선택해야 하잖아요. 요새 이게 나오고 있는 게 박말래 할머니 있죠. 뭐 우리 어머니가 80대 거기는 70대던데. 박말래 할머니 그 박말래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결혼을 20살에 했는데 그 친구 이내라는 친구가 소개를 해줬는데 시골서 옛날 그 나이 때 결혼 상대는 대부분 좁은 그 지역에서 인근에서 골랐죠. 그리고 누가 어쩌다더라 하면 그 소문 듣고 그리고 손 한번 잡고 뽀뽀 한번 하면 그냥 이게 이제 헤어지는 거 큰일 난 줄 알았죠. 지금이야 뭐 그 결혼 세약서도 가벼워진 약속이 됐지만 옛날에는 정말 잘못 약속한 것도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렇게 신뢰를 얻었죠. 박말리 할머니가 그랬더라고요. 서방인가 남방인가 뭐 그 인간인가 그 왼수인가 그렇게 써놨던데 결혼을 했지만 그냥 이렇게 일하러 나가면은 뭐 총각 행세하고 또 처자 부양하는 것은 또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무려 42년 동안을 새벽밥 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생이 사실 이 치열한 음식 시장에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도 그 세 남매를 키우려고 처절하게 고생을 달게 샀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70대쯤 됐는데 이제 또 어머니가 그 유전적으로 좀 치매에 취약해서 치매에 걸릴까 싶어서 이 손녀 잘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할머니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부담 없이 찍은 그 유튜브 동영상이 이제 뜨게 되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복을 받아서 이 전화위복이랄까 아무튼 그동안 쌓은 이 인덕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손녀가 그렇게 직업을 그만둔다고 해도 이 바라보기도 아까운 어머니 바라보기도 아까운 황금 같은 할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고 그 결과 뜨게 됐고 그런 어떤 스토리와 비하인드 스토리가 묶여서 그렇게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선택을 했는데 책임진다는 거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거 실패에서도 배운다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박말래 할머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가볍게 선택했다가 가볍게 물려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지 자녀들이 무슨 죄냐. 내 자녀는 내가 키운다. 그럴 때는 그런 또 유혹도 있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 혼자 일찍 사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남편도 있는 둥 마는 둥 한다든가 아니면 혼자 키우기 어려우면 한 명은 누구한테 맡기고 또 한 명은 어디 시설이라든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사실 그랬어요. 대여섯 명 되고 그러면은 혼자 일찍 되면은 사실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저런 처절한 인생이 있는데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사는 속에서 박말리 할머니도 이것저것 다 들었겠지만 또 그 또래들이 내 인생을 쓰면 소설 몇 권 다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박말리 할머니는 그런 인생을 영상으로 풀어내고 책으로도 풀어냈잖아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리를 내 발로 만드는데 일단 떠나라. 자기가 사는 곳에서 만일
심기일전한다면 그것도 떠나는 셈이죠. 그 다음에 자기 밥벌이를 하라. 홀로 살아. 마지막으로는 선택하고 책임져라. 그러면 인생에서든 직업에서든 이 결혼에서든 복받은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리를 잘 잡고 잘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에게 듬뿍듬뿍 주되 제 한마디, 제 한 걸음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